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국내 주식 시장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성공적인 런칭을 하고 다행히 조기 종영되지 않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윤경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오늘 역시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 핫합니다, 엔비디아. 또 비디아. 네. 또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또 역시 상종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지만 네. 우리 국내 반도체 주주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국내가 잘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는 초대장을 보냈는데 국내는 잘 받지 못하는. 저희는 초대장 안 온 것 같아요. 예. 네. 보냈는데 잘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가 보내는 그래픽 GPU라 그런지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 예, 봐요. CPU가 아니라 그런지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여러분. 돼서 그런지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엔비디아가 143.71달러 기록했고요.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3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야, 따라잡겠네요. 예, 뭐 곧. 내일 오. 만약에 뭐 오늘 밤에 이제 만약에 맞습니다. 넘었으면 네. 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넘어가면 애플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얼마 차이가 안 나서 한 400만 달러, 4천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이거 곧 따라잡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1등 올라가는 거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AI에 관한 실적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요. 전용칩 수요가 뭐 블랙의 내년 것까지 다 마감됐다고 하니까 1년치가 그거에 따른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른쪽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나오네요. 이렇게 뭐 누구 젠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황희, 젠슨 황희. 네,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 뭐 아시겠지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뭐 세상에. 예, 또 다른 리서치 업체는 뭐 160달러까지 간다 그러고 뭐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200달러까지 부려볼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윤경철은 200달러까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아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네. 왜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결국에는 뭐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AI를 이제 어쨌든 연산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니까. 예, 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AI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10년간 이 AI에 1조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맞아요. 2027년까지 10배 정도 이 산업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지금 AI에 집중돼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산업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돈이 AI에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의 중심이 있는 게 AI를 연산하는 이 GPU, 이 산업을 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엔비디아, 이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연관되는 또 다른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TSMC나 뭐 그다음에 AMD 이런 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SMC도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났는데 이제 좋게 나오면서 뭐 그날 정규장에서는 10% 정도 이제 시세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더 얘기 나눌 게 있을까요? 엔비디아 뭐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해요, 사실. 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계속돼서. 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계속 될 것 같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원체 국내 증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특히 안 좋은데 사실 너무 안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사실은 전 진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오른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이 얼마만큼 올랐다고는 티를 많이 내지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티를 잘 안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이른지에 대해서는 티가 안 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한 최소 20% 이상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좀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쪽
이쪽에 관해서 뭔가 AI 쪽 관련된 뭔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쪽에 전환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하이닉스는 빨리 이쪽에 좀 전환이 된 것 전환이 잘 같은데, 됐죠.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쪽에 관해서 좀 늦게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좀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제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좀 이쪽에 전환이 조금만 느려도 제가 볼 때 좀 같은 반도체라도 이쪽 방향에 좀 전환이 CU가 전환이나 방향이 좀 늦으면 되게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다행히 이쪽 분야에 좀 빠른 전환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먹거리가 잘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좀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TSMC도 좀 떠올리게 네네네. 되는데 TSMC가 이제 실적 이야기도 저희가 하긴 했지만 어제 얘기 나눴던 거는 이제 미국의 네네. 제재가 좀 되고 네네네, 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TSMC가 최근에 이제 제재가 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TSMC 회장이 인텔 인수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그 대만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텔이 사실은 최근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상반기에만 27억 달러 적자를 봤었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번 달 말에 이제 하는데 어떤 발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적자일 거고, 안 좋게 예, 또 힘들 네. 거는 분명한데.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제 AI 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환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GPU 쪽으로 빨리 갔어야 되는데 CPU에 계속 본인들은 계속 전념을 했었고 AMD 쪽에 AI 같은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AMD랑 출발점은 비슷했는데 전환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본인들은 CPU의 왕자로 생각하고 계속 이쪽에 전념을 했었고 또 이제 또 치명적이었던 건 뭐냐면 모바일 쪽에 이 CPU 개발이 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개발이 늦다 보니까 그쪽에도 늦은 데다가 또 이 그래픽 쪽에 이제 AI 쪽에도 늦다 보니까 두 분야에 더더군다나 이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게 돼서 올해 이제 그 15,000명 정도를 해고해야 되고 적자 폭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이제 이게 이제 인수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TSMC가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 TSMC가 이렇게 인수하지 않는다는 밝힌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뭐 일본이 정말 잘 나가 엔저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산 적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일본이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망하게끔 했나요? 제가 볼 때 환율이나 이런 것 정책을 통해서 것들로? 이제 되게 그때 한번 망한 적이 있는데 정말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 무섭습니다. 근데 TSMC도 사실 요새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볼 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텔은 사실 미국의 자존심이나 다름없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인텔은 미국의 자존심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만약에 TSMC가 산다? 이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요것들 봐라. 약간 요런 네, 느낌으로 예.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비유가 음. 맞을지 모르겠지. 하웨이가 아이폰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그쵸. 거랑 비슷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로 가서 그걸 산다고 했을 때 TSMC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봐라 이러면서 예, 뭔가. 네. TSMC가 이제 회장이 한 얘기는 인텔은 우리에게 주요한 고객이고 함께 갈 파트너일 뿐이지 우리가 인수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텔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것들의 이제 시설을 확충할 뿐이지 그들을 이제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화해 제스처를 한 걸 봤을 때 요 분야에 관해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아마 그 반면 교사를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예. 이게 사실 TSMC가 미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네. 어제도 계속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네네네. 게 지금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했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 들려오면서 네네. 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 이러면서 저희가 네네. 어떻게 이런 강대국으로서의 이런 네네네.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만약에 인텔까지 이런 매입에 관한 의사를 펼치게 네네. 된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뭐 인텔 인수 관심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인텔은 참 유명한 기업이에요. 네네.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네네네.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네. 이제 AMD하고 인텔이 음. 이번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인텔 네.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AMD하고 인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AMD하고 인텔이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시잖아요. 저 쓰죠. 네, 저희 그러면 지금도 이제 쓰고 있죠. CPU를 네. 두 개가 이제 최초로 이제 했던 CPU 중앙 처리 장치 아십니까? 알죠. 예. CPU. 그 네. 두 개가 이제 같이 개발했던 그 업체인데 둘이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번 달 말에 합니다. 29일 날 이제 AMD가 하고 31일 날 이제 그 인텔이 하는데 두 업체가 이제 같이 출발을 했고 라이벌인데 인텔이 조금씩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젠이라는 개발하고 이쪽은 이제 다른 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같이 개발하면서 CPU를 이제 하나씩 개발하고 있는데 요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CPU를 개발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AMD는 빨리 AI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계속 우리는 CPU만 할게. AI가 무슨 말이 되냐? 한 우물만 파겠어.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보게 되고 올해 들어서만 27억 달러를 보게 되고 한국 지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임직원 15%에 대한 전체를 하는 15,000명에 대해서 이제 해고 통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반면에 이제 그 AMD는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적 발표 때 인텔이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하는데 제대로 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또 그런데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냐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텔은 사실은 뭐 계속 성장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TSMC와 함께 계속 성장을 하게 됐고 계속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AI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AI에 공격적으로 했던 기업들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요 부분들이 다 성공합니다. 맞아요. TSMC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 이제 AI 파운드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이라서 고대형 메모리를 이제 하이닉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공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다 알다시피 GPU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인텔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CPU에 아직까지도 전념하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 아직도 CPU를 하고 AI보다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 분야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기술도 떠나가는 게 되는 건데 결국 인텔이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노키아나 코닥이나 어머, 블랙베리 같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미 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 회생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넘겨버리면 그 순간을 넘겨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코닥도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이제 필름에서 이제 그 디지털로 그쵸.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순간을 자기네들이 안 했으니까. 안 하고 나서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하고 났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 코닥 어. 얼마 전에 보니까 티셔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고 있고 블랙베리도 한동안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저 기억나요, 블랙베리. 네, 그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인기만 믿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노키아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것도 있잖아요. 아이리버. 네네. MP3. MP3도 그죠? 마찬가지. 네. 거기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쵸. 지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좀 급박할 때 삼성전자도 사실은 빨리빨리 급박하게 잘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좀 그런 변화에 인지해서 AI 시장에 좀 더 빨리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판단에 어. 대해서 제가 볼 때 빨리 하지 않았다. 그 판단의 전략적 판단을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빨리 못한 게 제가 볼 때 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막 시장의 산업의 패러다임들을 네네네. 빨리 파악을 하고 산업의 방향성을 바꿨어야 됐는데 네네네. 그거에서 한 발 늦은 게 지금의 네네네. 인텔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들고 같이 거론되는 게 사실 삼성전자더라고요. 네네네. 삼성전자도 인텔처럼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혹시 안 사셨어요? 안 샀어요. 저 안 샀습니다. 네. 사셨나요 혹시?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주 공교롭게도 안 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지? 그 비트코인은 네. 요즘에 어떻게?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마지막 이야기 남겨두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제 대비해서 2% 가량 좀 떨어졌는데 우리가 또 뉴욕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게 우세해지면서 이제 네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고 일단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던 그 네네. 기관들의 선물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숏 포지션이 영향을 준다면은 단기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요.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ETF 자금에 1,050억 달러 기록적인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플링 되어서 가는 그런 상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오르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가격 예측할 때 지표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ETF 자체가 뉴욕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여론들도 많은데 반면에 어떤 세력들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또 숏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또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뉴스는 일단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좋았었지만 전날 미국에서 현물 ETF가 순유출이 됐어요. 전날 하루 동안. 그래서 그게 2,082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국에서 살 수 없다라는 그걸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어제 열심히 또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조금 없기 때문에 관련한 뉘앙스라도 좀 풍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유럽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고 해요. 유럽 기관들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움직임들이 거의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징적인 솔라나라든지 또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리플에 관해서도 뉴스는 이제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갈 것이냐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이게 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료들 가져와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저에게 맡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제재는 없고요. 대신에 코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좀 매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아직 그게 발의가 안 됐어요. 그냥 의견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걷어보자라고 의견 제시 정도 하는 그런 거라서 정확히는 아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몇 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은 세금을 또 이제 국내에다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금투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만 조금 벌면은 다 뜯어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지금 그 두 대선 후보들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자기 입장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치인들은 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을 내는 후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한 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아, 사라지셨죠. 그분이요. 네. 사라지셔가지고.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그러니까 너무 인식이 사실 안 좋은데 제가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네. 거래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거래소가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CEO가잖아요. 개인 네네네네네.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예전에 뒷돈을 받고 그냥 음. 아무 코인을 아. 많이 상장을 시켜줬습니다. 네네. 심사가 없었던 거죠. 네네. 지금은 청약 심사를 다 네. 받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노리고 사기치려고 했던 일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주식 사기꾼 이희진 아세요? 아, 예, 이희진도 네. 코인으로 한번 사기를 아. 쳤었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시켜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뒷돈을 주고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자기들은 다 털고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네네.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골머리를 앓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인식 자체가 아예 국내 음. 투자자들한테는 저거는 사기와 조작이다. 저 상장된 걸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만 회의적인 시선만 있는 거고 이제 정치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이 시장에 관한 개선점이라기보단 이 시장에 피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거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인식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비트코인 네. 아니 코인을 제가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하시죠. 네, 이번 기회에 저는 네. 저는 이제 엔터 주식에 대해서 내일 한번 말씀을 네. 드릴까 하는데 네. 예, 비트코인보다 엔터 주식을 네. 내가 엔터 좋아요. 오, 예. 최근에 좋았습니다. 네. 엔터 주식도 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되는 건 다 합니다. 되게 다 하시네요. 이거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엔터 주식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네. 엔터 주식의 맹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내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엔터 기자를 좀 오래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구나. 네, 엔터 주식의 아니 여기서 들어야겠네요. 엔터주의 네, 엔터 전망을. 주식을 네.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엔터 주식은 가수를 보지 말고 다른 걸 좀 봐야 돼서 오. 아티스트를 보지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돼서 그 네네네. 부분을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내일 좀 저희가 내일 아니 오늘 하시는 게 아니고 내일 내일 하신다고요? 그건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내일 엔터주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엔터주를 내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주 한국의 엔터주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데 사실 많이 성장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엔터주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 그 엔터주의 좀 제일 먼저 했던 게 SM 주식인데 SM 주식이 HOT 주식이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HOT, 네. 예, 그 주식을 출발했었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하이브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성장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전문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수를 보지 마시고 정말 다른 걸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아티스트를 보지 마시고 진짜 다른 뒤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 성장세를 좀 보시면 정말로 엔터 주식도 제대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한국도 이제 제대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단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좀 많고 뭐가 좀 맞아요. 뜬다 하면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K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만 투자를 좀, 재밌겠다. 예,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뜬다고 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뭔가 하나 아이템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를 그렇게 하시면 좀 재밌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내일 좀 내일 말씀드릴게요. 한번 재밌게 풀어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예, 버크셔 해셔웨이를 좀 나눠봐요.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 하도 강세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뭐 AI 주식에 제가 말씀드린데 어쨌든 뭐 해인이라고 그러죠. 해인. 미국의 이제 어쨌든 투자 해인이라고 그러시는데 버크셔 해셔웨이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다고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식을 이제 UBS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상향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506달러에서 538달러로 상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약간 낮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허리케인이 이제 강탈했었는데 맞아요.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민수 실적 개선과 약간 낮은 그 손실 추정치에 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고 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 투자하실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크셔가 철도나 은행, 뭐 운동화, 아이스크림 다양한 업종에 폭넓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험 같은 부분에 잘 이제 투자를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해놨는데 혹시 해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버크셔나 아니면 그 MS를 창립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종목들이 쭉 돼 있는 투자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뭐 인베스팅닷컴에 이런 데 보시면 그런 종목 30종목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같이 했던 종목들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종목들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해 보시면 아마 재밌지 재밌겠다.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있는데 저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보는데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아는 뭐 10대 종목 이런 데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좀 많이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들 좀 오늘 소개가 됐고요. 자, 저희 주식 랩소디 어느덧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을 때 오늘도 시청해주신 10분 내외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해볼게요. 네네. 같이 잡아주세요. 네. 그럼 저희 주식 랩소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